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3월입니다. 3일절 3월 1일 오늘 휴일인데 일어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뉴스부터 전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식당이나 카페를 갈 때 QR코드를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0년 6월 첫 도입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 계획도 철회됐고 미접종자의 대규모 집회 및 행사 참가도 허용됩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미접종자 음성 확인서 발급에 투입됐던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시키기 위해서인데요. 한 발 더 나아가 방역당국은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감염 확산세가 커지는 시점에서 이 방역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합니다. 대선 당일 확진자는 약 2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벨라루스에서 열린 양국 간의 협상이 5시간 만에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회담에 참여한 한 인사는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에 가까운 벨라루스 고멜주에서 열린 양측 회담이 어제 28일 오후 7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1시쯤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고요. 다음 회담이 잡혔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는 중론입니다. 러시아 대표단 단장인 푸틴 대통령 보좌관 블라디미르 메딘스키는 회담 뒤에 우리가 합의를 기대할 수 있는 사안들을 찾았다면서 다음 회담이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 사이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여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거동이 불편한 한 80대 노인이 매달 나오는 노령연금과 장애수당을 아껴 3천만 원을 모았는데요. 할머니는 2년 넘게 매일 자신을 돌봐준 요양보호사 44살 이모 씨에게 통장 관리까지 맡겨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1월 할머니는 이 통장에 있는 돈이 모두 사라진 것을 알게 됐는데요. 요양보호사 이 씨가 할머니 몰래 지난해 11월과 12월 5차례에 걸쳐 통장 3개에서 3,160만 원을 빼갔습니다. 이 씨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돌연 조롱성 문자를 보내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김 씨 할머니의 80대 여동생이 집을 찾아갔지만 이 씨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요양보호사 이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월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만 9천여 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313만 4천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225명이 늘어나서 총 4,485만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435만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3,135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의 첫 시작, 초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곳곳에는 봄비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제주도에 최고 20mm, 그 밖에 내륙을 중심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0도에서 10도, 한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7도 선이 되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건조특보가 내려진 곳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탁하고 건조하니까요. 호흡기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3월 1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닥터스 걱정 말아요 그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랑꾼 박영길 씨 만나봤는데 무릎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걷는 게 불편할 정도로 고생이 심하셨는데 결국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과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을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언제나 아내를 여왕님으로 만드는 남편 영길 씨. 내가 밥 차리면 숟가락 넣고 반찬 넣고 또 내가 반찬 넣으면 가서 밥 푸고 국 푸고 5년 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다리 모양까지 변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상하게 가을등하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반달 연골이 하나도 없어요. 퇴행성 관절염 4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영길 씨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영길 씨의 무릎 상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조각으로 보이는 게 반달 연골인데 안쪽에는 반달 연골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안쪽에 연골이 없으니까 이게 뼈가 서로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뼈끼리 직접 만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염증도 많이 생기고 물도 차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정상인의 무릎과 비교해 봤을 때 확연한 차이가 보이는데요. 영길 씨는 퇴행성 관절염 중 가장 좋지 않은 4기 상태로 무릎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뼈가 닿는 느낌이 나오죠. 이렇게만.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박영길 환자분처럼 무릎 관절의 한쪽 면만 닳아 없어진 경우가 전체적으로 닳아 없어진 경우보다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이라든지 심각한 정도가 훨씬 더 심합니다. 영길 씨의 경우 무릎 바깥쪽 관절과 안쪽 관절의 간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요. 이럴 경우 무릎 안쪽으로 체중이 쏠리면서 통증도 심해지고 다리 모양도 O자 모양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 말기는 주사 치료를 어려워요. 그래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됐고요. 한번 손상된 연골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단을 똑바로 내려가는 게 힘들다거나 걸을 때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 때는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 걸까요? 쭈그려 앉다든지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피하는 게 낫고 비탈길을 많이 이용하는 동작들, 특히 이제 우리가 등산을 비유했을 때 내려가는 동작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동작 있잖아요. 복부 크게 하고 그런 동작에서 무릎 손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체중이 예를 들어서 내 적정 체중이 한 70kg인데 내 몸무게가 80kg가 넘는다 그러면 10kg이 내 무릎에 가해질 수 있는 그 외력은 상당합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무게가 늘어날수록 연골의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병원에 다녀온 뒤 더 바빠진 영길 씨. 집안 구석구석을 말끔히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내는 이런 모습이 영 탐탁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일 모레 수술상 조금 쉬었다 가면 안 돼? 평상시에는 해도 그래도 몸 관리도 하고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응? 일주일 동안 또 못 해주면 혼자 힘들잖아요. 지금 영길 씨는 수술보다 혼자 있을 아내가 더 걱정됩니다. 집에 오래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청소하는 범위 도 넓고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네요. 되도록 아내의 손이 덜 가도록 묵혀뒀던 집안 일까지 끄집어내서 정리하는 영길 씨. 여기다 돈을 수술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아 마음이 급합니다. 앉으나 서나 여기저기 일거리들만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 화분도 좀 어떻게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저 뜸도 저거 내가 고쳐놔야 되는데 어디 멀리 떠나십니까? 저건 잠시 안 켜도 되니까 놔두고 이제 몸 관리나 잘하고.
아내에게 한없이 고맙고 또 한없이 미안하기만 합니다.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영길 씨의 수술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로 진행되는데요. 인공관절 임플란트를 삽입하기 위해 먼저 3D 스캔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합니다.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 정밀도와 정확도가 높을 뿐 아니라 수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그만큼 환자가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수술한 지 이제 한 일주일 됐나요? 생각보다 많이 부드럽습니다. 박영길님 수술 전에 이제 보면 고관절 중심 부위하고 무릎하고 발목을 이었을 때 11도 정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O자형 무릎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일직선상으로 와 있습니다. 이게 밸런스가 잘 맞은 거예요. O자 모양으로 심하게 휘어있던 다리가 무릎에 하중이 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일직선으로 교정됐습니다. 수술한다고 바로 근력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근육을 써야만 근력이 들어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한 2주만 써도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수술 이후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재활 치료가 중요합니다. 여기 근육 많이 뭉쳐있을 거예요. 고음도 조금 풀고 진행할게요. 수술 후에는 근육이 많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전 충분히 풀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할 수 있는 만큼 구부리는데요. 무릎과 바닥 사이에 손을 넣고 다리를 쭉 펴줍니다. 이 허벅지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엄청 잘하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무릎을 구부리는 게 힘들다면 수건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무릎을 끝까지 구부렸다 잠시 멈춘 뒤 다시 다리를 펴줍니다. 적어도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편안하게 움직이시기 위해서는 또 100도 이상은 혼자 구부릴 수 있으셔야지 돼요. 우리 환자분은 아까 보니까 혼자 구부리시는 것도 100도 이상은 가시거든요. 회복 속도가 빠른 영길 씨. 과연 걷는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휘어진 다리 때문에 기우뚱 걷던 과거와 달리 확실히 자연스러워진 모습입니다. 기분이 좋죠. 일단 아주 다리가 좀 쭉 고다진 것 같아요. 기분이. 재활에 열심인 영길 씨. 이유는 역시 아내 때문입니다. 하우스 청소하는데도 혼자서 힘들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얼른 퇴회복되만 가서 아내도 도와주고 내 일상도 돌아가야 되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남편 영길 씨. 이제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아내 곁에 계시길 응원할게요. 네, 행복한 아침 건강한 100세 인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입니다. 행운쌤, 김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촉촉한 봄비처럼 촉촉한 마음을 가진 개그우먼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전주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건강 챙길지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늘 주제입니다. 머릿속 시한폭탄, 혈관이 막히면 뇌가 죽는다. 이런 좀 무서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까 벚꽃도 살짝 보였는데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이 환절기에 일교차가 심하고 일교차가 크고 네네. 그러다 보면 내 뇌에도 비상이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이 사실 딱 그 시기거든요. 네. 날이 점점 포근해지고 있고 뭔가 저는 그러면 에너지도 올라오고 건강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이 뇌 건강에는 아주 무서운 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덥다고 느껴지시지만요. 해가 지면 이거 쌀쌀해가지고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날씨는요. 몸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요. 날씨가 있는 시기에는요.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실제로 지난 10년간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요. 날씨가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 겨울철과 또 일교차가 심한 봄철 환절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20년 12월 14일 기준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게 되면요. 2010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월별 사망자가요. 1월에는 2만 3천여 명, 12월에는 2만 2천여 명, 또 2월과 3월에는 2만 1천여 명으로 다른 월에 1만 8천여 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죠. 아니, 4월부터 11월까지가 18,000여 명인데 네. 12월부터 3월까지 기간도 짧은데 이때는 평균 2만 2천 명이에요. 상당히 높은 수치네요. 네네. 지금 그러면 딱 이맘때쯤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 네네. 같은데요.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뇌 질환에는 뇌경색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뇌출혈, 그리고 나서 뇌경색, 뇌출혈, 이게 뭐 어떤 게 다른 거예요? 네, 크게 보시면요. 뇌졸중이라는 게 있고요. 이 뇌졸중 안에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출혈은요, 쉽게 말해서 뇌혈관이 터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뇌혈관이 막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뇌 쪽으로 혈액이 넘쳐 흐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를 먹여 살려야 하는 뇌로 혈액이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그 부분에 뇌가 죽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이런 뇌출혈과 뇌경색을 통칭해가지고 뇌졸중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뇌 혈관이 터지고 뇌 신경이 죽고 너무 무서운 말인데요. 사실 이 뇌졸중이 더 무시무시한 이유가 아마 이 후유증이 다양하다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성 치매도 뇌졸중 후유증 중에 하나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위험 인자인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을 가시는 환자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질환이잖아요. 이 질환의 다음으로 환자 수가 정말 많은 치매 질환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증상도 없이 갑자기 발병해서 짧은 시간 안에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뇌졸중 위험 인자이라고 하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으로 원인이 돼서요. 뇌혈관의 어떤 혈전이라든지 출혈로 인해서 뇌 조직이 손상이 돼서 발생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랑 이 혈관성 치매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인성 치매라고 알고 있는 네네. 알츠하이머 치매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행하는 경향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혈관성 치매는요, 급격하게 진행하거나 아니면 단계적으로 악화되거나 기복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의 이제 기억력 장애나 방향성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대사성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혈관성 치매는요, 한쪽에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발음 장애나 감각 소실이 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보폭에 이상이 온다든지 이런 다른 이제 행동 장애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등의 장애를 보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스 치매와 달리 어떤 뇌 조직의 손상 부위라든지 정도에 따라서 그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초기에 기억력 장애가 나타나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만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요,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뇌손상이 진행된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치매 같은 경우는 어떤 초기에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치료하고 관리하면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니까 그건 또 다행이네요. 근데 초기에 발견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시에 찾아오는 게 가장 무서운 것 네. 같고요. 때문에 시한폭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뇌졸중은요, 국내에서는 단일
병으로는요 사망 원인이 1위에 해당이 되고요.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의 1,300만 명 정도가 발병을 하고 그중에 550만 명은요 이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세 이상 4명 중에 1명은요 뇌졸중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또 45세 미만인 인구 중에 해마다 8%는 또 뇌졸중으로 뇌졸중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안심할 일이 아닌데 네. 뇌 시한폭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고장은 있다면서요? 네, 사실은 이제 뇌졸중이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한참 전부터 우리한테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잘 읽어야 우리가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겠죠. 우리 몸이 보내는 뇌졸중 예고 시그널은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고까지. 예, 잠시 후에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궁금하고 내용도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오늘 주제를 함께 나눌 아주 또 특별한 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네, 뇌가 죽는다. 이게 무시무시한데죠.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요, 저희 주제를 듣고, 딱 내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어떤 얘기인지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연기의 진수, 배우 곽정희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네,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주제를 듣고 이거 딱 내 얘기인데 하셨다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랬습니까? 제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거든요. 2010년에 제가 당뇨 판정을 받았고요. 2013년에 고혈압, 또 2017년도에 고지혈증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언제 어느 때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면 앞서 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뇌졸중 위험자거든요.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해서. 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나니까 제가 아주 건강의 끝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제가 5년 전에 넘어져서 연골이 찢어져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 2년 정도 무릎에 물이 차고 뼈가 휘는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3년 전에는 그 종아리뼈를 잘라서 절골술이라고 하죠. 네. 예, 철심을 박는 그런 수술을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2개월 전에 철심을 빼는 수술을 해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제 심정은 물론 그 뼈를 자르는 아픔이 있어서 아프기도 했지만 심적으로 내 뼈가 잘라졌다는 거에 대한 그 충격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몸도 안 좋으신데 일도 막 집중하시고 아이들 돌보고 몸도 돌보셔야 되고 굉장히 바쁘시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일은 정말 열심히 했죠. 네. 저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밤무대라 그러죠. 그 시절에. 밤무대 나가서 노래도 하고 행사도 하고 살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래도 잘하시는 모양이네. 그것도 몰랐네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는 알고 있어요. 얼마나 부드러우신 분인지 알고 있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생각해보면요. 그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역할 워낙 많이 하셔서 제가 이렇게 바짝 며느리다 보니까 저도 긴장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좀 공감이 가는 게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무섭게 보거든요. 그렇게 저한테도 촬영하신 분들이 인사하고 그러는데 선생님 저도 보니까 굉장히 다르세요. 그럼요. 제가 이제 마트나 시장 이런 데를 가면은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저를 이렇게 툭 치시면서 며느리들한테 좀 잘해주지 왜 그렇게 그냥 세게 하느냐고 야단을 치세요. 그러면 제가 아니라고 연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그러면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네. 그리고 오히려 칭찬을 받고 오기도 해요. 그 곽정희 씨 하면은 시청자분들이 딱 생각나는 그 톤이 있죠. 그 눈빛하고. 너 고작 이러려고 내 아들 데려갔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 이러려고 내 아들 데려갔니? 네 친정에선 그렇게 배웠어?
이렇게 해야지. 죄송해요. 데려가서 죄송해요. 아니, 진짜 소름 돋아. 며느리들은 그냥 오싹하는 저도 며느리다 보니까 지금 진짜 오싹. 그 카리스마가. 근데 이렇게 딱 뵙기에는 워낙 연기할 때도 뭔가 꼿꼿하고 무서운 역할 많이 하셔서 전혀 뭐 건강도 문제 없으실 것 같은데 그쪽으로도 고민이 많으셨다니까 또 굉장히 의외예요. 네. 또 이제 그 연기를 할 때는 네. 연기에만 집중을 해야지 제가 뭐 아프다는 걸 또 시청자들한테 티내는 것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연기자로서. 제가 이제 평상시 집에서 쉴 때는 뭐 되도록이면 잡곡밥을 먹는다든가 좀 채소 종류로 먹는다든가 하는 이런 식습관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홈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네. 이제 갖가지 뭐 운동기구를 사다 놓고 집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행복한 아침에 제가 출연을 했으니까 우리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한테 또 좋은 처방도 받고요. 우리 혜선 씨한테 운동도 배우려고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유, 잘 오셨어요. 네. 저희가 또 특급 처방은 단단하게 준비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처방을 받기 전에 우선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 또 저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 일상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유난히 추웠던 이번 겨울. 하지만 곧 봄이 온다는 생각에 설레는 요즘인데요. 그래서일까요? 누구보다 일찌감치 봄맞이에 나선 그녀. 잠깐. 네, 언니. 오늘은 아주 부드럽고 좀 우아한 스타일로 좀 해줘. 알았지?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부드러운 여자 배우 곽정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독보적인 카리스마로 안방극장을 쥐락펴락하는 국민 시어머니 곽정희. 제가 평상시에 역할을 좀 독하고 센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꿔보고 싶어서 미용실 오게 됐어요. 아유, 시어머니 역할 많이 해서 여기 머리숱도 빠졌나 봐. 제가 그냥 살려드릴게요. 아주 그냥. 응? 아이고, 세상에. 시어머니 역할. 스타일도 살리고 이미지도 살리고 오늘따라 미소가 넘치는 그녀. 언니, 좀 착하고 부드러운 시어머니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원래 언니가 그런 성격이잖아. 맞아. 그거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될까? 나는 시어머니다? 좋아. 너무. 너는 며느리고 너는 시엠이다. 너는 며느리고 너는 시엠이다. 너는 못자자고 머리를 이딴 식으로 하노. 세상에, 너무 잘해. 어머, 언니. 내가 봤을 때는 언니 독한 시어머니 역할이 더 매력 있고 잘하는 것 같아. 그래? 잘 어울려. 아이고야, 너도 짓궂다. 아니야. 아우, 수고했어. 안녕하세요. 그래. 다음에 또 봐.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 보이는 정희 씨. 이번에 또 어딜 가는 걸까요? 언니 왔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남동생이 있었네. 잘 지내셨죠? 요즘 부동산 경기는 좀 어때? 아니 부동산은 갑자기 왜? 아니 선생님, 부동산에 또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저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동생, 우리 아래 윗집에 살던 아주 친한 부부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오며 가며 차 한잔 마시려고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바쁘다 바빠. 알고 보니 동네 마당발이 따로 없던 국민 시어머니 곽정희의 반전 일상. 아이들 둘 데리고 정말 열심히 사세요. 몸이 아파도 새벽같이 나가셔서 뭐 일한다고 나가시고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반짝이던 젊음을 반납하고 홀로 아이들을 키워낸 정희 씨.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언니 진짜 그때 고생 많았지. 애들 키우느라고. 어떤 연기자든지 자기가 좀 이렇게 우아하고 기품이 있어 보이는 그런 역할을 원하는데 생활을 위해서 독한 연기를 나한테 그 역할이 돌아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살아보니까 나 나름대로의 그런 독한 시어머니라는 캐릭터가 생겨서 오히려 열심히 산 나의 어떤 훈장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좋아. 참 언니 정말 지금 참 좋다. 아유 고마워. 아이고.
잠시 후 긴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정희 씨. 동생들과 수다 떠느라 허기진 속을 달랠 시간인데요. 아니 근데 오늘은 나물만 먹는 것이요? 제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런 봄나물이 혈관 청소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평상시에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로 먹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멸치 육수에 된장 풀어넣고 향긋한 냉이를 듬뿍. 봄동까지 무치고 나니까 주방에 봄내음이 가득하네요. 혼자 식사를 하더라도 대충 차리지 않고 제대로 잘 챙겨 먹기 위해 애쓰는 그녀. 달래장 향긋한. 하지만 아무리 씩씩한 정희 씨라도 가끔은 텅 빈 식탁이 허전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혼자서 드시는데 좀 적적하지 않으세요? 물론 적적할 때도 있지만 그 시집간 제 딸이 사위랑 자주 찾아와주고요. 우리 아들 베트남에 있으면서 허구한 날 톡 해서 안부를 전해주고 내가 혼자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키웠지만 그래도 그동안 잘 살아왔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딸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나? 내 딸. 아유 이자벨 아자니.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먹었어. 봄나물들로 아주 잔치를 했어. 잘하고 있네. 우리 만복이는 잘 있어? 만복이 아까 배에서 한번 꿀렁했어. 어이구 그랬어. 아이고. 아 그래. 그러니까 너도 뱃속에 애기 있으니까 우리 손주를 위해서 건강 조심하고 잘 있으세요. 네, 엄마 쉬고 있어요. 오케이. 응. 아유, 이렇게 우리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제가 건강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한 삶을 위해 매일 꼬박꼬박 운동을 실천하는 정희 씨. 아니 설마 이걸 다 하는 건 아니죠? 아유, 있는 대로 다 하면 나 죽어. 그렇진 않고요. 걱정이 되니까 이제 운동기구는 사다 놓고 이렇게 뭐 하루에 한두 가지씩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국민 시어머니라고 부를 건가요? 이 정도면 바른 생활 어머니로 인정? 요거는 로잉이라는 기구예요. 제가 상체가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니는 로잉이고 내는 곽정이다. 니는 로잉이고 내는 곽정이다. 니는 로잉이고 내는 곽정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운동량을 채우고 나서야 한숨 돌리는 정희 씨. 선생님, 지금 드시려고 하는 약이 뭐예요? 이거 폴리코사놀인데요. 제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 보니까 우리 딸이 혈관 건강에 좋은 거라면 이렇게 아주 기를 쓰고 저를 사다 먹이네요. 내 건강은 내가 챙긴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연기 활동을 위해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천생 배우 곽정희. 그녀에게 건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나에게 건강이란 전쟁 같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끝까지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거니까. 역시 건강을 한번 잃어본 사람이 더 잘 챙기고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데 한 끼 식사가 황후의 식사예요. 그냥 드시지 않네요. 네. 제가 이제 고지혈증, 고혈압에다가 저희 또 가족력이 있는 당뇨까지 오고 나니까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제가 건강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영상 보니까 동네 마당발이시네. 네. 마더니 역할도 하고 계신데. 네. 아니 보니까 뭐 식단, 운동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음식 식단을 보니까요. 야채도 많이 챙기시고 또 봄철이 되니까 냉이를 챙겨서 드시는 걸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으세요. 아마 이제 뿌리 야채를 조금 더 챙겨주시면 또 금상첨화가 될 것 같고요. 운동을 하시는 걸 보니까요. 이게 무릎에 아마 관절 자체에 증상이 좀 있으셨는지 자전거를 타실 때 약간 안쪽에 무릎 변화가 좀 오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운동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시고 하시는 것을 좀 권장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화면 봐서 알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고지혈, 고혈압, 또 뭐 당뇨 이런 것까지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긴 되실 거예요. 네. 근데 이러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진다 이거죠? 맞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약 76만 명으로요. 한 해마다 매년마다 한 10만 명 정도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을 인구 비율로 따지게 되면 10만 명당 216명 꼴의 뇌졸중 환자가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연구 결과를 봐도 40대 이후에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으로 유지됐을 경우 정상 혈압 환자들보다도 사람에 비해서 뇌졸중 위험도가 89% 증가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뇌 미세혈관 출혈 뭐 이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예요? 맞습니다. 또한 고혈압이 오랫동안 지속되잖아요. 그럴 경우 사람들이 정상 혈압인 사람보다도 뇌 미세혈관의 출혈 위험이 3.4배,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뇌경색 위험도는 1.5배나 증가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죠. 네. 근데 뇌졸중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아까 예고장 얘기했는데 네네. 그게 어떤 부분인지 좀 알아봐야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뇌졸중을 알리는 신호인데요.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고혈압. 어머나. 아니 고혈압이 뇌졸중의 신호라고요? 그러면 저는 예고장을 받은 거네요. 저기 선생님 고혈압이 있으면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네, 많이 걱정스러우시죠. 바로 이제 뇌졸중. 뇌혈관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가요, 바로 고혈압입니다. 세계적으로요, 뇌졸중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이 고혈압인데요. 무려 5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요, 국내 뇌졸중 환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고혈압을 꼽았고요. 하지만 고혈압은요, 뚜렷한 증상이 없어요. 특히나 초기에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발견이 쉽지 않아서 우리가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침묵의 살인자. 네, 2019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요,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1210만 명에 이르고요. 또 고혈압 전 단계인 분들은요, 1153명에 이르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1153만 명. 와. 고혈압도 고혈압이지만은 네. 그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 고혈압 합병증이 생기면은 뇌졸중 위험이 더 높아질까요? 맞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래서 고혈압이 지속되게 되면 관성동맥이라든지 뇌혈관에 중상동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쉽게 말씀드리면 혈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합병증 중 심각한 것이 바로 뇌출혈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 중에서 뇌경색 환자 같은 경우는 약 60%에서 또 뇌출혈 환자 같은 경우는 70%에서 80%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을 예방하시기 위해서는 고혈압 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뇌졸중이랑 고혈압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이제 추적 관찰 실험이 있거든요. 뇌졸중이나 치매가 있는 이제 1,600명을 노년까지 쭉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혈압이 오래 지속된 사람들이 무증상 뇌경색의 위험도가요 1.5배가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나 너무 충격받았어. 저 고혈압 환자 10명 중 7, 8명이 뇌출혈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어쩌면 좋아. 자, 환자분 진정하세요. 예, 혈압 올라갑니다. 네. 우리 특급 처방이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뇌졸중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특급 처방 받는 게 더 좋잖아요. 네. 계속해서 뇌졸중을 알리는 신호 두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콜레스테롤. 네, 뇌졸중을 알리는 이제 두 번째 신호는요,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은 혈압과도 연관이 깊은데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고혈압의 확률은 28%나 되고요. 또 고혈압을 가진 분들이
고혈압을 가진 환자분들 중에 71%는 대부분 이제 고지혈증을 함께 앓고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 때? 네. 무조건 낮은 게 좋은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해서지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조건 낮아야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네네. 생각인데 사실 콜레스테롤에는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네. 나쁜 콜레스테롤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요새 최신 의학의 지견은요.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면요.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더라도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요. 고지혈증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좋은 콜레스테롤은요, 우리가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이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보내주고 혈관에 있는 중성지방이나 찌꺼기들을 남지 않도록 혈관 속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잘 배출되지 못하고 만약에 혈관이 좁아져서 남게 되면은 결국은 심대혈관 질환의 위험을 더 높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더라도 이런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않다면 이런 것들을 더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요새 최신 의학의 지견입니다. 실제로 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를 보게 되니까요. 3분의 1 같은 경우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게 문제고요. 3분의 2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제대로 유지를 해야지 혈관을 잘 청소하고 중성지방을 없어질 수 있게 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혈관 질환의 상당한 부분의 환자 숫자가 좋은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 생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게 해줘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좋은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만들고 또 호르몬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다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신호를 만들 수 있는 병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콜레스테롤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뇌졸중을 알리는 신호 세 번째 보시면 뇌졸중 전조 증상. 네. 뇌졸중을 알리는 세 번째 신호는 바로 뇌졸중 전조 증상입니다. 초기에 증상이 있고 난 다음에 4시간 30분 안에가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병원에 가셔야지 후유증도 덜 남고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게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내가 지금 뇌졸중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명 중 4명 같은 경우는 뇌졸중 전조 증상인지를 몰라서 시간을 놓치셔가지고 병원에 가시는 골든타임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정말 메모해서 알아둬야겠네요. 네네. 선생님, 뇌졸중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꼭 기억하셔야 될 전조 증상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요. 바로 어눌한 발음입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들도 발음이 살짝 꼬이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정확하게 발음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뇌졸중 전조 증상 같은 경우에는요. 발음이 어눌해지고 혀가 꼬인다든지 아무리 다시 반복해서 말하려고 해도 그게 고쳐지지 않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뇌졸중 전조 증상 첫 번째가 이제 어눌한 발음이었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편측으로 나타나는 마비 증상입니다.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요, 다리를 절게 된다든지 손에 들고 있는 물건 자체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렇게 손에 힘이 빠지시는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 오른쪽이라든지 왼쪽 어느 한쪽에 마비 증상이 오면서 근력이 빠지는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뇌졸중을 먼저 의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저도 가끔 네. 쪽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편두통이지. 편두통, 네네. 이게 이거 한번 그러면 딱 걱정이 되는데요. 그냥 두통하고 뇌졸중을 동반한 전조 증상의 두통은 어떻게 다릅니까? 네, 보통 이제 편두통 앓으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뇌졸중으로 인한 두통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뇌압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역질 같은 아니면 구역이나 구토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한 머리에 이제 이상이 생길 때는요. 시야장애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두통과 함께 다른 증상이 동반될 때는 뇌졸중을 의심해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같이 테스트 해볼 수 있어서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그럼 저도 한번 해보고 네, 싶어요. 네. 선생님도 같이, 저도. 앞에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간단한 테스트 맞죠, 선생님? 네, 간단합니다. 어려운 테스트일까봐. 네, 운동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시야장애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뇌졸중 전조 증상이 있을 때는 시야장애가 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양팔을 어깨 넓이로 한번 벌려볼게요. 자, 어깨 넓이로 벌렸을 때 우리 양손이 이렇게 한번 움직여볼까요? 움직였을 때 양손이 다 보이시나요? 잘? 네. 보여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야가 잘 확보됐을 때는요. 이렇게 양손이 움직이는 게 잘 보이는 게 맞고요. 양손을 한번 벌려볼게요. 자, 벌렸을 때 시야가 잘 보이시는 거를 한번 느껴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있거나 뇌졸중이 발생할 경우에는요, 이렇게 시야를 이렇게 손을 벌리실 때요, 한쪽, 오른쪽이나 왼쪽 같은 경우가 한쪽이 갑자기 손이 안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 보여요. 다 보이셨어요? 그러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거고요. 만약에 뇌졸중이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쪽 한쪽 시야가 갑자기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야 테스트를 했을 때 갑자기 시야가 안 보이게 된다면 뇌졸중을 의심하고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녹내장하고도 비슷하네요. 미안해요. 네. 시야장애 검사는 여러 가지 병에서 나타날 수 있고, 뭐 뇌종양이 있거나 뇌하수체 질환이 있거나 그럴 때도 같이 테스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제가 까치발 서기 테스트를 할 건데요. 자,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볼게요. 자, 까치발을 서서요,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 거예요. 잘하시죠. 두 분 다 아주 너무너무 잘하시거든요. 선생님 잘하시네. 네. 만약에 한쪽 다리에 미묘하게라도 힘이 떨어진다면 이 까치발 서기에서 제자리 걸음할 때 힘이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뇌졸중이 발생해서 한쪽 뇌에 뭐 이상이 생긴다. 왼쪽 뇌에 이상이 생긴다면 오른쪽 발에 힘이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왼쪽 뇌에 왼쪽 뇌에 이상이 생긴다면은 오른쪽 발에 힘이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까치발 서기에서 제자리 걸음을 할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쪽 발로 제자리 띵뛰기를 3번씩 해보실까요? 잘 뛰시네요. 어렵지 않은데요. 이거는 뭐, 선생님도 워낙 잘하시고. 다 잘 돼. 네. 너무너무 잘하시고요. 두 분 다 너무너무 건강하신데,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쳐지시거나 넘어지시거나 하신다면은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집에서 그냥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콩콩이라고 하죠? 네. 콩콩이 한번 띄워보시고, 손이 어디까지 가나, 이것도 체크해보시면 분명 전조 증상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무 문제. 생방 중에 문제 생깁니다.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자, 혈통하는 특급 처방. 이번에는 김정은 선생님이 소개해 주셔야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혈관 건강을 위한 혈통 밥상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주로 들어가는 재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이건 쌈밥 드실 때 많이 나오는 케일이죠. 선생님, 이 케일이 혈관 건강에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케일 하면은 워낙 친숙하기 때문에 원산지 별로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요. 지중해가 원산지이고요. 또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한 대표적인 채소라고 할 수 있죠. 네, 타임지에서 선정한 또 슈퍼푸드로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는요, 혈액을 잘 통하게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여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두부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또 파프리카. 될 수 있다면은 노란색과 붉은색, 색에 따라서 또 영양 성분도 다르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재료로는 쌈밥이니까 안에 들어가는 밥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지어놓은 밥이고요. 또 안에 들어가는 쌈장 같은 경우에는 쌈장과 고추장이 들어가고 여기에 오늘의 포인트 이제 두부를 꼭 짜가지고 으깨서 준비를 해주시고 들깨가루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오늘 혈통하는 밥상에 케일 쌈밥
네. 재료는 준비가 네. 완료됐습니다. 저 케일도 네. 빈혈 예방에 좋아요? 네, 맞습니다. 케일은요, 철분 성분인 적혈구 생성을 도와서요, 빈혈 예방과 그리고 세포 생성에 필요한 무기질 성분인 엽산까지 다량으로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또 저 케일하고 파프리카도 또 궁합이 맞고요. 네, 맞습니다. 김정은 선생님께서요, 파프리카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케일과 파프리카가요, 사실 음식 궁합이 굉장히 좋거든요. 파프리카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섭취를 하면 비타민 A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신체 저항 기능을 높이고 해독 능력을 강화시키게 되고요. 여기에 케일의 강력한 항염 기능을 하는 루테인 성분과 만나게 되면요, 염증을 제거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깨끗하고 맑게 해서요, 독소를 배출하는데 아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준비하신 줄 알았더니 역시 네.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네, 요 케일은요, 끓는 물에 한 30초 정도만 넣었다가 건지셔가지고, 살짝? 예, 찬물에 담가서 물기를 꼭 짜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펼쳐주시는데, 요 진한 초록색이 겉면으로 오도록 하시면 말았을 때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요, 밥을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놓고 쌈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자, 쌈장은 요 볼 안에 준비된 재료들을 함께 다 넣어주시면 돼요. 네, 우선 쌈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또? 네. 오. 두부를 으깨가지고 물기를 꼭 짜주시고요. 네. 여기에 들깨가루. 건강에 좋은 건 다 들어가는 네. 맛이네요. 네, 그죠. 고소하면서도 또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이 들어있는 게 또 대표적으로 들기름 네. 생각을 하실 텐데 기름 대신 오늘 들깨가루를 고소한 풍미를 위해서 넣었습니다. 고추장 들어갔고. 네, 그 여기 쌈장을 조금 넣어주세요. 네. 네. 그리고 두부를 제가 지금 쌈장이나 고추장과 거의 동 비율로 넣어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넣어주면은 나트륨 섭취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분을 섭취를 좀 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의외로 이런 쌈장 같은 거 많이 넣어서 드시게 되면 사실 염분 섭취를 꽤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두부를 듬뿍 넣어서 쌈장을 만들어 주신 후에 이렇게 말아준 위에다가. 네, 쌈장을 올려주시고요. 근데 이거 약간 단맛 내면서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네네. 그 매실액 같은 거 넣어줘도 맞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실청을 까먹었네요. 네. 네, 매실청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조금 이제 부드럽고 풍미가 이런 훨씬 좋겠죠. 뭔가 윤기가 네, 들어가죠. 네, 네, 네. 잘 섞이고.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좀 뻑뻑하다 했네요. 자,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 얹어주세요.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요 위에 파프리카를 이거 맛있겠다. 네, 네. 넣어주시고 네. 예, 아삭한 식감과 또 두부의 좀 고소한 들깨가루 고소한 풍미도 나고요. 이렇게 말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오므려 주시면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쌈밥이 완성됐습니다. 아니 이거 아이들하고 집에서 해봐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료 준비가 어렵지도 않은 거라서.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영양도 좋고, 네. 그렇죠. 먹기도 편하고. 그렇죠. 하나로 어떻게 보면 영양 성분을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간단하게 한 끼 식사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여기 옆에 지금 네. 뭐 차가 또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이 차는 뭐예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혈액순환에 좋은 당귀 산사차입니다. 당귀 산사차요? 예. 당귀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예. 산사는 좀 아주 생소한데 그러면 둘 다 혈관 건강에 좋은 건가요? 맞습니다. 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라든지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귀중한 약재로 쓰여지죠. 이 당귀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분들이 먹게 되면 남편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 질환에 매우 좋은 약재이고요. 당귀 들어있는 데코신이라고 하는 성분은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주고요. 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당귀에 들어있는 데크루신이라고 하는 성분하고 데크루신 안젤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은요. 뇌 속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을 제거시켜주고요. 이것을 생성하는 것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뇌세포를 보호해주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귀가 제가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요. 산사는 좀 뭔가 생소하거든요. 이건 어떤 효능이 있는 거예요? 산사를 생소하신다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슈퍼에 가서 쉽게 보실 수 있는 술이 하나 있어요. 산사로 만든 술이 있거든요. 산사춘?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여기 체한 것을 고기를 먹고 체하게 되면 그것을 풀어준다라고 해요. 강약하편에는 맛이 달고 또 배가
또 부풀어 오르면서 가스가 찬 증상을 완화시켜주고요. 비위를 강화해주는 약재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혈압을 떨어뜨리고 되는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류의 저항을 줄여줘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어떤 배당체라든지 락톤이라든지 폴리아미노이드 같은 성분 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생약 성분이지만 그 자체로서 충분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사를 좀 꾸준하게 복용하시게 되면 혈관 건강에 좋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보태자면요. 산사는요.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해서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효능이 하나 더 있거든요. 미국의 심장학회에서요. 산사나무잎 추출물을 2,681명의 환자에게 복용을 시켰더니요. 그 결과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이상으로 생존율이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왜 전어를 구우면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까 배 선생님이 당귀를 먹으면 집 나간 남편이 온다고요? 그래서 당귀라고 하는 그 당자가 귀자가 그런 한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보장하시는 겁니까? 당귀를 먹게 되면 여성 질환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 2리터에 당귀하고 산사를 각각 8g씩 넣어서 달여주시는데요. 옅게 드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 달여주시면 좋겠고요. 또 진하게 드시는 분인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1시간 정도 달여주시게 되면 아주 훌륭한 당귀 산사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한 상 또 차림이 준비가 됐습니다. 케일쌈밥과 당귀 산사차. 제가 이걸 직접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제일 빠른 배달이네요. 나한테? 저희 스페셜 게스트 분께만 드리는 아니 이거 저 혼자 먹어도 되는 거예요. 황후의 밥상입니다. 아니 혼자 먹기 정말 미안하네. 그렇지만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아니 그리고 여기 우리 게스트로 오신 분들이 혼자 드시기 참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것도 주세요. 나 혼자 먹기 미안하다. 자기도 하나 먹어봐. 저도 해요? 맛이 어떤지 저는 좀 궁금해요. 식감도 달콤새콤하면서 아주 맛있어요. 건강에 좋은 게 막 팍팍 느껴지네. 아니, 그냥 봐도 뭐 맛도 마시고 건강에도 좋겠어요. 그렇죠. 네, 차도. 예. 굉장히 아상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채널 옆에 앉고 있어요. 채널 여러분들 앉는 게 영광입니다. 네. 차는 또 어떠세요? 향기로워요. 향기로. 혈관을 푹 뚫어주는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혈통하는 특급 밥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김정은 선생님, 배우상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운동 가야죠. 네, 운동하면 빠질 수 없는 우리 행복한 아침의 공식 운동쌤, 행운쌤을 다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와주세요, 행운쌤. 아, 차가! 아니. 선배, 비 혼자 맞지 말아요. 알겠어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나 순간 무서웠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운동쌤, 행운쌤입니다. 자, 오늘은 죽어가는 혈관도 빵빵하게 살려주는 행운쌤 운동 준비해왔고요. 두 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보시면서 혈관 건강 튼튼하게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혈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 첫 번째는요, 병정 스텝 동작입니다. 자, 먼저 양팔을 앞으로 쭉쭉 뻗어줄 거예요. 옆으로 보여드리면 손목하고 팔꿈치 모두 다 굽히지 마시고 쭉. 어깨 높이까지만 뻗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발은 우리 ANMC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왼발 왼손 같이 가는 거 있잖아요. 오늘 이거예요. 네. ANMC를 위한 딱 동작. 손발과 같이 가는 거. 왼손 왼발, 오른손 오른발. 네. 좋습니다.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동작이고요. 두 번째 배워볼 동작은요. 바로 손잡고 90도 동작이에요. 네, 먼저 양손을 맞잡아봐요. 위아래를 맞잡아 주세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양 옆으로 쫙 당겨주시면 이 자체만으로도 상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동작이고요. 이 발은 두 배보다 좀 넓게, 어깨보다 두 배 넓게 벌려주시고 오른발은 90도로 굽혀줄 건데요. 이 무릎이 발끝을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네, 이쪽은 쭉 펴주시고요. 중심이 오른쪽 위에 있겠죠.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건데요. 발끝을 누르면서 쭉. 좋아요. 한 번 더.
쭉. 상체를 너무 숙이지 마시고요. 네. 살짝 엉덩이를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좌우 흔들어 주시다 보면 틀어진 골반이나 하체에 이 막혀있는 혈류를 원활하게 뚫어주는 동작이고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동작입니다. 네. 아주 잘해줬습니다. 이 스케이트 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았어요. 그쵸? 이제 응용이 되네. 이렇게 1년 했다고 응용이 되네요. 그럼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워본 동작 딱 2가지 단순하잖아요. 네.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쭉. 이제 자연스럽네. ABS 동작이에요. 좋아요. 좀 더 빨리 쭉쭉쭉. 자, 이렇게 계속 올려주시다 보면은 이 팔의 상부와 어깨 전면, 후면, 전면을 전신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신 혈액순환이 되는 동작입니다. 좋아요. 재밌어요. 그다음 동작 시작. 하나, 둘, 천천히. 자, 무릎. 연결해서. 예, 무릎에 힘을 주기보다는 이 허벅지 앞쪽에 힘을 주는 게 포인트고요. 발 뒤꿈치 꾹꾹 눌러서 중심을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상체가 숙여주시면 안 돼요. 상체. 쭉 늘려서 한 번 더 쭉. 엉덩이 뒤로 쭉 빼주고. 좋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네. 역시 평소에 운동을 하시니까 금방 따라 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늘 해무쌤의 원 포인트는요. 자, 혈관 건강. 무조건 쭉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단순하죠? 지금까지 혜미쌤이었고요. 들어가지고 혜미쌤 같이 들어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운동 처방까지 받아봤습니다. 이게 연구 운동이네, 연구 운동. 네. 연구도. 이렇게 안 걷는데. 네. 아까 차도 향이 좋아요. 단기하고 산사예요. 네. 단기 산사. 뒤에 있는 건 메이커라. 네. 산사까지. 저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산사까지. 네. 자, 이번에는 전재 선생님이 준비하셨어요. 아까 예고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준비한 것은요, 우리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요, 폴리코사놀입니다. 아니, 폴리코사놀이면 쿠바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쿠바가요, 사실은 의료 천국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쿠바에서요, 국민의 혈관 건강을 위해서요, 1991년에 폴리코사놀을 보급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러자 올해로 이제 32주년을 맞았거든요. 쿠바를 대표하는 작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쿠바 하면 사탕수수죠. 그렇죠.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쿠바가 대표하는 작물이 바로 사탕수수거든요. 이 사탕수수의 잎 표면 줄기에 왁스에서요, 8가지 고지방족 알코올 혼합물을 추출해서 정제해서 만드는 게 바로 폴리코사놀이거든요. 이 폴리코사놀을요, 전 국민한테 섭취를 하게 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근경색과 같은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폴리코사놀의 원료가 사탕수수였군요. 네, 맞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이 폴리코사놀은요, 바로 이 사탕수수 잎과 이 표면에 줄기에서 있는 왁스에서 추출한 건데요. 이 폴리코사놀이 사탕수수 겉에 있는 흰색 왁스층 있죠.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 폴리코사놀이요, 사탕수수 100kg에서요, 단 2kg만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100톤에서? 100톤에서요. 네. 100톤에서. 그럼 이건 2kg. 뭐 극소수가 아니라 극극소수. 네. 그렇죠. 극극소량인데, 정말 그러면 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분인 만큼요, 그 효과가 굉장히 대단한데요. 한 연구에서 폴리코사놀을 복용하도록 했더니 4주 후에요, 우리가 앞서 막 말했던 좋은 콜레스테롤 성분이 약 30% 올라갔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약 22%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11.3%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혈압도 낮춰줬다고 하는데요. 이 쿠바산 폴리코사놀 20mg을 12주간 매일 섭취하게 됐더니 수직기 혈압이 7.7%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제가 폴리코사놀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들었는데 좋으면 뭐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열심히 안 먹었었는데 좋은 성분이 진짜 많네요. 맞습니다. 실제로요,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 인정받은 것이 바로 운동이 있고요, 또 식단 조절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폴리코사놀이 있습니다. 네. 또 폴리코사놀의 또 다른 효과가 바로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거든요. 아까 앞서도 나왔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데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폴리코사놀은요,
좋은 콜레스테롤 성분을 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콜레스테롤 성분을 올리게 되면은 베타 아밀로이드 성분을 줄여준다고 해요. 그럼 결국 이 베타 아밀로이드 성분이 줄어들게 되면 치매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도 좋지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좋네요. 맞습니다. 이 치매 같은 경우는 노년기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노년기에 있다고 노년기에 예방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예방을 하려면 젊었을 때부터 적어도 중년에서부터 관리를 하고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년기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50mg/dL 이상, 즉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유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노년기에 치매 발병률이 65%나 감소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40대 이후부터 또 40대 이전부터 폴리코사놀을 드시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관리를 잘 하신다라고 하면 치매 예방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앞서 쿠바 얘기를 했잖아요. 폴리코사놀을 이제 쿠바 사람들한테 국가적으로 대규모로 이제 먹이는 이런 국가적인 대규모 데이터 연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쿠바 하면 사탕수수도 유명한데 또 혹시 또 다른 이미지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세요? 씨가. 쿠바 씨. 저는 음악. 재즈. 댄스. 진한 재즈도 있고. 그 길에서도 막 춤추던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쿠바 하면요. 멋진 재즈와 올드카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가와 독주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런 낭만이 흐르고 이제 이런 시가와 독주를 떠올리는 쿠바 사람들의 건강이 원래 어땠을까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좋을 수가 없지 않아요. 지나치는 음주와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요, 쿠바는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요, 70%까지도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쿠바 정부가요, 혈관 질환 환자들의 고위험군 사람들한테요, 폴리코사놀을 무상으로 지급하면서 그 이후부터 쿠바인들의 주요 사망률인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들고 결국 지금은 세계적으로 장수 국가가 됐다고 하네요. 야, 이게 제대로 먹혔네요. 그래서 장수국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국가에서 폴리코사놀을 섭취하게 된 게 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수치를 보시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지고 되고요. 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폴리코사놀 들어보니까 진짜로 좋은 것 같네요. 아니 제가 이제 보니까 행복한 아침 나오면은 좋은 거 있으면 서로 이렇게 먹고 그러던데 저도 좀 주세요. 네, 폴리코사놀은요, 사실 저녁에 드시면 더 좋거든요. 콜레스테롤이 이제 저녁에 합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지방족 알코올은요, 음식이 위에 있을 때 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요. 폴리코사놀은 저녁 식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제가 오늘 항상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제가 준비를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침이어서. 밤이었으면 됐을 텐데. 너무 좋으니까 혼자 드시려고 안 가요. 아니, 근데 시중에 보면요. 폴리코사놀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좀 현명하게 선택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쿠바산 폴리코사놀을 선택하시는 게 좀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기능성이 있는데 미국 국립연구소에서요, 미국산 폴리코사놀로 실험을 해봤더니 사실은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요, 쿠바산에만 8가지 폴리코사놀 특정 비율이 맞춰져 있어서 이 비율이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도요, 쿠바산 폴리코사놀을 건강 기능식품으로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증 마크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폴리코사놀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식약청에서는 인증 마크를 확인하시고 건강식품이 맞는지 그거에 따라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폴리코사놀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뭡니까? 네, 폴리코사놀 섭취 하루 권장량이 5에서 20mg이거든요. 그리고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요, 전문의와 상의 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환절기에 요것만은 꼭 명심하세요.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저희 오늘 주제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올려라였거든요.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 HDL 올리는 것 중에 이렇게 폴리코사놀 건강식품을 드시는 것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운동 또 뭐가 있어요?
폴리코사놀을 밤에 드셔야지 효과가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요. 이 뇌혈관의 청소는요. 밤에 잠을 자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1시 정도쯤에 잠을 좀 드셔가지고 충분하게 숙면을 취하게 되면 혈관 청소를 잘들 되니까 밤에 드시고 숙면을 잘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자라. 또. 네, 식이요법 중에서는 조금 전에 제안드린 것처럼 채소를 중심으로 한 좋은 식물성 기름이 풍부한 들깨라든지 또 고단백 저칼로리의 두부를 이용한 쌈장 그리고 염분도 좀 적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고려를 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생활의 중요성. 네. 자, 퀴즈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사탕수수로부터 추출되는 이것은 혈압 감소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 효과적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이요? 네, 지난주 정답은 포스트바이오틱스였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희 씨 오늘 도움이 좀 되셨어요? 아유, 그럼요. 오늘 저녁부터 폴리코사놀 열심히 먹을 예정이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아주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연기 보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실은 비가 좀 더 필요하긴 한데 봄비가 그야말로 봄비처럼 내려요. 네, 그렇습니다. 3월 되니까 이제 진짜 봄이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